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장세 바이오가 완전히 주도하는 흐름이었죠. 음, 상반기 이제 주도 업종이 반도체 업종인 걸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모멘텀이 이제 주도력을 보였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HBM 관련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이 주도주의 어떤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위상이 이제 조금씩 한풀 좀 꺾이면서 차기 이제 주도 업종 바이오 업종이 완벽하게 이제 올라섰고요. 아직까지는 뭐 주도 업종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든 뭐 대중단에서 바이오를 막 이렇게 뭐 수익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 업종인 겁니다. 이미 누구나 주도 업종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는 우리는 슬슬 이제 나와야겠죠. 근데 아직은 바이오 업종은 상승의 추세를 강화하는, 특히나 이제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급해지는 수급적 어떤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시장을 압도를 했고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우리가 투자 전략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뭐 제가 뭐 갑자기 바이오를 뭐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뭐 작년부터 바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분류 리스트업 통해서 지금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이제 깊이 있는 분석들을 해드렸던, 커버를 계속 하고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계속 우리가 여전히 지금 끝이 아닌 진행형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오늘도 시장 마감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차트 심리론 그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죠. 30%. 그러니까 이 강의를 그 뭐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듣기 위함으로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니까 지금의 이제 장세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지금 벌어진 장세 속에서 이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뀐 건 아니죠. 모두 준비된 어떤 것들, 그 메이저 수급들이 이미 작년부터 바닥에서 매집을 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 건데요. 그걸 이론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니까 요번 기회를 잘 잡으시고요. 제가 2년 만에 강의를 론칭한 지 2년 만에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영상도 제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2차전지 또 반도체 지금 바이오까지 세 개의 성장 업종이 시장을 주도를 했고 거기서 주도주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걸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지금의 어떤 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파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차트심리 이론 멤버십 10만원 상당의 쿠폰까지 제공하면서 한 달 무료를 들을 수 있게 해드리고요. 어쨌든 뭐 최신 그 업데이트 영상까지 드리니까요. 기존의 강의 수강하신 분들도 최신의 어떤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하반기에 투자 기회까지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최신 전략까지도 구성하니까요. 많은 분들, 기존에 뭐 들으신 분들 또 새롭게 이제 들으신 분들 모두 같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강의 등록은 제가 이제 댓글로 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강의 수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기도 제가 이제 넣어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500명 이상이 수강을 하셨고 또 후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한 100여 분 남겨주셨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서 어떤 강의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 문의 전화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정리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4%, 코스닥은 0.8% 약세였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좀 약세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바이오 쪽도 좀 선별적으로 움직였는데 상승 종목 수가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코스닥은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제 업종별로만 움직이지 지수적으로는 지금 뭐 약간 뭐 그렇게 강한 어떤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도 반도체 업종,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 3% 약세로 다소간에 좀 강하지 못했던 흐름이었고요. 반면에 좀 2차전지 업종은 바닥의 형성 가능성들을 말해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업종에서 시총이 제일 큰 LG에너지 솔루션이 88조 원의 지금 시가총액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바닥에 대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패턴의 첫 번째는요, 저점을 계속 깨지 않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21선에 대한 어떤 돌파와 그대로 이어가지고 60일, 120일선이라는 중기 이평선을 그대로 같이 돌파를 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가능성들을 높인 건데요. LG엔솔이 이제 그런 패턴이 최근에 나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장기 이평선을 깨버리고 그대로 계속 이제 빠진 흐름이에요. 그리고 중기 이평선은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저항받고 이런 구도를 보였는데 여기서도 저항받았죠. 근데 여기서는 돌파를 했어요. 이제 좀 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녹여낸 그런 내용이고,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냥 제가 이제 뭐 차트를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개념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업종적으로 헬스케어 업종이 주도 업종이라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다 나와 있고요. 우리가 차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차트가 이쁘고 차트가 좋다 이런 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엉터리고요. 큰 수급의 주체들이, 그게 외국인 기관 또 개인 큰 손들이 다 모여진 건데요. 그런 메이저 집단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대중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거의 그들이 흡수를 한 지점이 바닥 지점이고요. 그리고 흡수를 한 이후 해당 명분이 이제 가시화되는, 뭐 바이오 모멘텀, 바이오 어떤 실적, 또 이제 매크로 단으로는 금리 변동이 가장 중요하겠죠. 금리하고 유동성 부분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지점부터 메이저 수급들은 더 매수 강도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기술적인 정배열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특정 집단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적이나 재료보다 먼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야, 뭐 바이오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어? FA 승인 받았어? 이런 기사를 보고 매수하는 거는 그냥 개미 투자자고요. 여러분들은 그 전에 이런 차트의 모습들과 또 명분, 이제 뭐 바이오 기술이든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남들이 뉴스 기사로, 기자들이 쓴 뉴스 기사로 보기 전에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고, 바이오 종목들을 막 이렇게 담는 거죠, 이런 데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지금 바이앤홀드로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신 거죠. 지금은 대중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손에 바이오 주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바이오로 뭐 대박 났다, 수익 났다 이런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진행형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업종은 여기서 한번 좀 허물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약화된 거예요.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기간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1년 반이라는 상승을 했고, 이게 완전 뭐 그냥 이제 하락장으로 간다 이런 개념을 볼 수는 없어요. AI라는 어떤 모멘텀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는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도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죠.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바이오 업종하고 금융 업종이 좋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냥 뭐 제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2차 전지 업종은 메인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역배열이에요. 이 때문에 반등을 노리는 전략 정도를 할 필요가 있고, 혹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의 바닥권의 형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갈 수는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단타 정도, 반등 노리는 단타 정도만 할 필요가 있다. 추세적인 상승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바이오 업종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이런 구간인 거죠.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킵니까? 이렇게 돌려 세워야지. 이 기간 동안은 대중들의 손에 있던 바이오 주식이 메이저로 다 손바뀜 된 거예요. 근데 2차 전지는 아직 그게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신다면 지금 뭐 높은 수익률을 아마 내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도 업종이 된다는 것은요, 해당 업종에서 신고가의 종목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신고가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의 매수세가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면서 신고가가 됐다는 건 위에 물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린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기업을 보시면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요. 이익 실현 물량 정도 나오는 거지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고가 종목이 있다는 게 주도 업종인 거죠.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이 역사적 신고가를 냈습니다. 근데 그동안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 기조죠. 이것도 계속 제가 커버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장기 평선, 중기 평선의 지지를 계속 보인다는 의미는 메이저 수급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급락 파동 뒤에 바로 신고가 부근 올려놓고 돌파. 이거는 이제 완전 주도 준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또 유한양행 F대 승인 받고 대량거래 터진 지점을 재돌파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거래량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느냐? 우리가 세론 해가지고 바이오 종목은 임상 결과 나오면 막 이제 폭락이고 기관들 다 팔아버렸죠. 보시면 190만 주 팔았어요. 그날 외국인도 68만 주를 팔았어요. 근데 이들은 이익을 실현한 거죠. 수동적인 거예요. 근데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강력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대중들이 오늘 260만 주를 순매수했다면 꺾여야 돼요. 오합지조처럼 꺾여야 된다고요. 올라오면 이제 좀 팔겠죠. 이런. 근데 그 뒤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매수한 개인들은요, 일반적인 개인들이 아닌 거예요. 큰 손인 거예요, 큰 손.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FTA 승인이든 뭐 이슈가 발표가 되면 그동안 무조건 세론 성격으로 이익을 실현했잖아요. 기관이든 또 개인들도 막 이제 승인 나면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 많았겠죠. 그러면 그 물량을 받아내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었던 큰 손들 집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기관들이 다 팔았죠. 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외국인들도 팔았어요. 그 물량을 싹 가져간 겁니다. 2,600억을 가져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팔 사람이 없잖아요. 신고가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계속 상승시키는 거죠. 지금 바이오 장세 자체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상승 추세.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 터진 지점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결국 결론적으로 여기서 터진 대량 거래량들은 매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매집이라는 단어는요, 소수의 어떤 세력 집단들이 물량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또 리가켄바이오 역시 오늘 신고가 흐름을 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최근에 보시면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 흐름들을 내고 있죠. 그래서 신고가 흐름을 낸 거 지금 위로 매물대가 없는 지점들을 향하고 있다. ST판 같은 기업도 오늘 보시면 박스권 돌파, 이 종목도 많이 계속 커버 강조를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한다는 거는 큰 손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기관들도 계속 사네요. 외국인은 뭐야, 이거 샀다가 팔고. 그래서 큰 손들이 지금 들어오는 흐름으로 지금 바이오주들은 좀 전개되고 있다 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강세와 함께 이제 신고가 흐름들로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퓨처캠이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역시 차트를 보시면 신고가예요. 거의 박스권을 여기서 돌파했고 지지를 보였고 재돌파하는 흐름들, 이런 것들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이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수익률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으면 더 높일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판별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고,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가 가장 의미 있는 종목이었어요. 신고가 흐름을 냈죠. 그래서 신고가 흐름을 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기술 이전한 기업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한 쪽이 덴마크의 이제 룬드백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은 실적 발표일 날 자신들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내용을, 또 이제 전망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발표하면서 에이프릴한테서 가져갔던 파이프라인을 이제 거대 시장 적응증을 확정했어요. 갑상선 암병증, 또 다발성 경화증, 이 두 시장이 40조 원 규모거든요. 여기에 이제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임상을 이제 계속 진행하겠다는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에이프릴 쪽으로 이제 마일스톤도, 자금도 이제 유입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룬드백이라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을 가져간 요 회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에이프릴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겠다라는 발표가 굉장히 이제 업사이드를 크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2030년 상업한다는 목표까지 제시를 하면서 여기 또 이제 바이오 애널리스트였던 분이 또 여기 가가지고 IR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또 텔레그램 채널을 또 만들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이제 기업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정보를 또 공유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계속 이런 기업을 커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룬드백이라는 회사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자랑하는 이쪽 시장에 대한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결국은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 업사이드가 열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룬드백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뭐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덴마크 하면 그 노보노디스크 떠올리죠. 그러니까 덴마크가 바이오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시가총액이 60조 원이에요. 룬드백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뭐 이 종목 이 정도면 이제 뭐 거의 뭐 빅팜 준 빅팜급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룬드백도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더 큰 회사하고 아마 붙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삼상은 룬드백도 아마 단독으로 하긴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 개발을 아마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뭐 노보노디스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이프릴바이오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 영업 흑자를 내고요. 또 현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 조달을 할 지금 뭐 그런 계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에이프릴 바이오의 또 상당히 좋은 어떤 점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퓨처캠, 지금 이제 빅팜들이 그 ADC와 함께 가장 그 유망하게
기술들을 사가고 이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쪽이 방사성 의약품 쪽입니다. 퓨즈캠은 지금 25년 동안 이 한 홈런만 봤죠. 예, 그래서 일관화 체제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10월 달에 미국 유럽 핵의학회에서 임상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FDA 승인받은 약물이 이제 노바티스에 이제 플루빅토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 출시하자마자 조 단위 이상 올라가고 어쨌든 그 빅파마들이 이쪽에 대한 기술을 계속 사가는 데 있어서 퓨처캠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임상 3상, 예. 임상 2상,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2상 중이고요. 전립선암 진단제 3상 중입니다. 그래서 이쪽 계열은 임상 2상만 해도 이제 또 상용화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이 이상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의 포텐들이 열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요. 또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그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꾸준하게 신고가 흐름들을 내는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 부근의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요. 또 셀트론도 1% 상승으로 상승의 흐름들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 SK바이오팜 같은 기업도 지금 상승세 유지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주들은 그 조금 가망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빼고 어느 정도 성과를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2015년도 이제 글로벌 기술 수출을 이룬 그때 기점으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옥석이 가려진 거죠. 아닌 종목들은 퇴출되고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자금 조달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성과 낸 종목들은 이렇게 지금 이번에 빛을 발하고 또 엄청난 FDA 승인 내지는 또 기술 이전 내지는 엄청난 성과들을 지금 낸 겁니다. 그게 바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또 리가캠바이오, 유한양행, 또 ABL바이오, SK바이오팜, 에이프릴바이오, 그리고 에스팜, 알테오젠, 또 하놀바이오파마, 오스코텍, 또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이 되는 거죠. 종근당도 이제 당연히 성과를 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10년 만에 한국의 바이오의 또 레벨업이죠. 완벽한 K바이오 레벨업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반영되는 흐름이고요. 바이오 업종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그 선진 그 레벨 영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한국 바이오가 그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그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또 이제 환호할 수 있는 결과물들도 냈고 한데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는 원년이 2024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번 바이오 장세에서는 그 옥석을 가린 옥들만 투자를 해서 그리고 그 상승이 단기로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왜냐면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유엔양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죠. 단순히 환상처럼 이렇게 상승시키고 끝나버리는 바이오가 아니라는 거죠.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때는 셀트론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지만 팔리진 못했죠. 이제 특수한 바이러스 이제 그 시점에서만 이제 유용성을 가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승인받는 약물은 항암제 내지는 글로벌성에서 꾸준히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꾸준히 필요한 약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한국의 바이오도 한층 도약하는 그런 계기에 24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바이오 장세는 상당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런 장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럴 만한 종목 중심으로, 그리고 기관 투자들도 바이오를 보는 인식이, 그리고 자금을 집행하는 규모 내지는 지속성,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수급이 흘러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때는 급등해 보이잖아요. 뭐 금방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시키고 뭐 어차피 뭐 안 될 거니까 뭐 이런 식인데, 여기는 그냥 약간 중기적 계단식 상승이잖아요. 예, 이게 결국은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낼 때, 또 실적적인 부분이 연결될 때 나타나는 추세적 흐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오 장세 자체는요, 완벽하게 한국 바이오가 레벨업 되는 그런 장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바이오 중심의 어떤 장세였고요. 이 장세는 하반기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전략들을 잘 실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시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